안녕하십니까. 오늘 교육을 맡게 된 안전보건부 노윤혜 과장입니다. 오늘 교육은 제목에서 보이듯이 직장 예절입니다. 대일정교회 계열사 경영 책임자이신 장덕근 회장님의 조직문화 개선 방향의 일환으로 교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기본적인 내용이니 편안하게 봐주시고 오늘 교육의 목차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육은 보시다시피 직장 예절에 관련된 교육을 짧게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목차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차입니다. 첫 번째, 직장 예절의 중요성. 두 번째, 기본 매너. 세 번째, 커뮤니케이션 예절. 네 번째, 안전 및 작업장 에티켓. 다섯 번째, 직장 내 갈등 해결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직장 예절이란 직장 내에서 지켜야 할 행동과 규범, 행동 규범과 예의고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합니다. 그리고 이 직장 예절을 모두가 함께 지켰을 때 개인의 전문성뿐만이 아니라 조직 전체의 생산성과 효율성으로 높이는 데 많은 기여를 하게 됩니다. 왜 그렇게 되는지는 이후 교육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 예절의 장점부터 보도록 할게요. 모든 교육에는 장점이 있어야겠죠. 우선 첫 번째, 직장 내에서 원활한 소통이 가능할 거예요. 구성원들 간에 서로와 존중과 예의를 바탕으로 대화를 진행을 하다 보니까 불필요한 오해도 없고 명확하게 의사소통이 가능하기 때문에 원활한 소통이 가능하고, 그렇게 진행을 했었을 때 직장 내 분위기 자체가 긍정적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또한 이 긍정적 분위기를 바탕으로 개인 및 조직의 업무가 향상이 될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존중을 해주고 배려를 해주면서 같이 일을 하기 때문에 불평, 불만과 서로에 대한 불만권들이 확실히 줄어들게 되겠죠. 그렇게 하다 보면 직장 내에서 발생될 수 있는 갈등도 예방이 될 것이고, 혹여라도 오해에 따른 갈등이 발생된다 하더라도 원만하게 해결을 할 수 있겠죠. 기본 매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본 매너를 이미지, 인사, 근태, 소통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을 지어 보았어요.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미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태도, 제가 화가 나 있는 상태라고 해서 화를 씩씩거리면서 가게 되면 그 부분으로 상대방을 불편하게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의 태도는 기분에 좌지우지 되지 않고 항상 회사에서 일을 하는 단정한 자세를 유지를 해주는 게 제일 좋겠죠. 인사 같은 경우는 밝게 내가 먼저 눈을 마주쳤으면 제가 먼저 하면 되는 거잖아요. 왜 제가 나한테 인사를 안 하지? 가 아니라 눈이 마주쳤으면 상급자이던 하급자이던 직장 동료든 제가 먼저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근태는 너무 기본이잖아요. 제가 8시 반까지 출근입니다. 그럼 8시 반까지 오는 거예요. 그리고 6시 퇴근이에요? 그럼 6시에 퇴근을 하는 거죠. 갑자기 전날에 너무 과음을 해서 오늘 못 나오거나 이렇게 불성실한 근태는 나의 일을 타인이 맡아서 해줘야 되는 동료들이 더 어려움을 겪게 되겠죠. 이러한 불편사항이 있기 때문에 근태라는 것은 직장인의 기본 예절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통. 저희가 일상생활에서 정말 오래된 소꿉친구들과 대화를 하는 부분과 직장 내에서 직원들끼리 같이 대화를 하는 부분들은 당연히 언어적인 구사 부분에 있어서 다른 것들이 있을 거예요. 친한 친구들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바로 이러고 나올 수 있겠죠. 하지만 직장 내에서는 조금 더 정중하고 명확하게 어떤 사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지 똑부러지게 얘기를 해주는 게 서로가 훨씬 더 좋겠죠. 자, 우리 인사를 한번 해볼게요. 출근했습니다. 물론 힘들어요. 제가 어저께 너무 좀 아팠을 수도 있었고 일이 있을 수도 있겠고, 그런데 아침 일찍 또 일어나서 출근을 하려고 그러면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루에 아침 기분이 하루로 좌지우지해요. 그렇다면 출근했을 때 먼저 발견한 사람이 밝게 미소 지어주면서 인사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잘 부탁드려요.
라고 인사를 받는 사람도 굉장히 기분이 좋아지겠죠. 그러면 나의 사소한 인사 하나로 서로가 기분이 좋아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먼저 인사를 하면 또 같이 받아주는 거. 안녕하세요. 어려운 부분들은 아니잖아요. 어렵지 않고 굉장히 쉽지만 기분이 좋아지는 일이겠죠. 그리고 마주치는 일이 종종 생길 거예요. 오늘 인사하고 지나갔는데 5분 뒤에 화장실 갔다 왔다 또 만나네? 그럴 경우에는 가볍게 웃으면서 목례를 해주면 좋겠죠. 자, 감사한 일이 있었을 경우 그냥 마음에서 우러나겠죠. 너무 감사하니까. 제가 미처 챙기지 못한 일을 동료가 챙겨주었다던가, 아니면 내가 못해갖고 끙끙거리고 있던 일을 해주었다던가, 아니면 휴가를 갔다 왔는데 작은 선물을 갖고 왔어요. 고맙잖아요. 그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감사합니다. 어려운 일 아닙니다. 하지만 받는 사람은 기분이 좋겠죠. 자, 퇴근을 했을 때는 우리 서로 너무 고생했어요. 같이 일한 직장 동료, 부하 직원, 상사 모두 다 힘든 시간 잘 버텨냈고 오늘도 잘 이겨냈습니다. 그러면 서로의 수고에 대해서 격려를 해야죠.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먼저 퇴근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자, 그렇게 인사를 하면서 하루로 마무리되면 더 기분이 좋겠죠. 그리고 마지막, 가장 어려운 잘못했을 때, 사실 잘못했을 때는 직장 외에서라도 사과를 한다는 부분은 내 과실을 인정하고 상대방에게 사과를 하는 건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또한 이걸 내가 왜 사과를 해야 되지? 라는 상황들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잘못한 부분이 명확하다고 하면 차라리 명명백백하게 인정을 하고 사과를 하는 게 서로에게 더 원활한 해결이 될 수 있는 좋은 방안일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단 거기에 내가 왜 이 실수가 발생이 되었는지 사유를 구구절절 설명할 필요 없어요. 핑계랑 변명을 하실 필요 없습니다.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인정하고 사과부터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커뮤니케이션에도 예절이 있습니다. 대화를 하는, 흔한 말로 티키타카를 하는 거에도 예절은 필요해요. 자, 그 커뮤니케이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경청입니다. 대화를 함에 있어서 내가 상대방에게 말을 전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상대방도 마찬가지로 자기에게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서로 자기 말만 주고 장창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느냐? 둘 다 아무런 대화가 통하지가 않습니다. 서로 답답해요. 아니 내 얘기 좀 들으라니까 왜 이렇게 안 들을까? 아, 이 사람이랑은 정말 대화가 안 돼. 왜? 청중이 없어요. 듣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대화라는 것은 한쪽에서 말하면 한쪽에서 듣고 또 한쪽에서 얘기를 하면 한쪽에서 들어줘야 그것이 대화가 되는 거거든요. 내가 빨리 얘기는 해야 되는데 상대방이 다급히 얘기를 합니다. 그럼 우선 들어주세요. 들어주고 이 사람은 나에게 무슨 얘기를 하는지 먼저 경청을 합니다. 아, 이 얘기 나도 하려고 했던 건데 라고 내 생각을 또 정리해서 얘기하기가 훨씬 더 나으실 거예요. 그리고 그냥 듣고 있는 게 아니라 그랬다는 거지, 내일이라는 거지 라고 하면서 화자가 말하는 거를 중간중간에 같이 반복해 주게 되면 그 사람이 나의 얘기를 잘 듣고 있다고 인지가 되고, 또한 상사 같은 경우에서도 얘가 업무 지시를 잘 받고 있구나 라고 인지할 수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발언자의 말에 대해서 한 번 더 물어봐 주는 것도 좋습니다. 자, 그리고 말할 때는요, 미사여구를 너무 많이 쓰고 장황하게 설명할 게 아니라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거를 육하 원칙에 의거해갖고 얘기해 주는 게 제일 좋아요. 내가 어떠한 일 때문에 현재 이것을 해갖고 앞으로 이것이 필요하다라는 거를 명확하게 전달해 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 같은 경우는 눈을 마주치고 작은 액션을 취해가면서 얘기를 하였을 경우 화자에게 더 잘 전달이 된다는 내용이에요. 사실 얘는 우리 평상시에 다 하고 있는 거잖아요. 눈 맞추면서 고개를 끄덕이며 그 정도만 해도 충분합니다. 자, 안전 및 작업장 에티켓, 저희한테 꼭 필요한 부분이라 제가 추가를 했어요. 자, 어떤 거냐? 저희는 현장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 작업장 내에서는 항상 너무 기본적이지만 안전에 대해서 준수를 하고 개인 보호 장비를 꼭 착용을 하고 정기적으로 안전교육을 꼭 이수를 해주셔야 한다.
원래 기본적인 것들이 잘 지켜져야 이후 부분에 대해서도 원만하게 작용될 수 있습니다. 자, 동료들과의 협력과 안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팀원과의 협력을 통해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을 하고 그러했었을 경우 위험 상황에 대해서 즉각적인 대응도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꼭 생각해 주셔야 되는 게 같이 일하는 팀원들은 나의 라이벌이 아니에요. 같이 일하는 동료는요, 하루에 가장 많은 시간을 저와 함께 보내는 가장 든든한 우방이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서로 존중과 배려가 필수적으로 선행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직장 내에서의 갈등을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갈등은 보통 어떠한 부분들로 발생이 되느냐? 제일 많이 발생이 되는 게 의사소통에 대한 부재로서 발생이 됩니다. 상사가 부하에게 지시를 할 경우에도, 동료들끼리 서로의 의견에 대해서 논의를 할 때도, 그리고 부하 직원이 상사한테 의견을 제시를 할 때도 이 부분에 있어서 소통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에 서로 불필요한 갈등이 빚어지게 되고 오해가 쌓여지게 되죠. 해서 충분한 의사소통이 매우 필요합니다. 업무 부담의 불균형이나 본인 처우에 대한 부담감 역시 의사소통의 부족으로 발생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대화를 하고 대화를 하자. 결국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배려를 해가면서 상대방을 존중해가며 같이 대화를 해나가는 게 갈등을 해소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겁니다. 직장 내 갈등은 충분한 대화와 서로에 대한 존중, 배려하는 자세가 있다면 그렇게 큰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 거예요. 자, 사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상하관계의 갈등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상하관계가 상급자가 하급자일 때도 있고 하급자가 상급자에 대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상급자 A 부분으로 진행을 했었는데 저희 피드백 같은 경우 잘못에 대한 과실에 대해서 피드백을 진행을 하실 경우 상급자분들이 부하 직원한테 자리에서 소리를 지르는 경우가 간혹 발생될 수 있어요. 왜? 너무 화가 나니까. 순간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소리를 지르는 경우도 생길 거예요. 야! 너 내가 이렇게 하지 말랬지. 근데 업무적인 지시 부분에 대한 과실이 발생된 거기 때문에 내 개인적인 감정을 너무 담으면 그렇다고 부하 직원이 내가 이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내 상사가 이렇게 화를 내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선 그 상황이 너무 무서워서 머릿속이 하얘질 거예요. 제대로 된 피드백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다른 직원들과 분리된 공간에서 따로 불러서 어떠한 상황에 대해서 어떠한 과실이 발생이 되었고 얘는 어떻게 조치를 하는 게 맞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피드백을 따로 해주시는 거예요. 단, 감정은 배제하고. 그리고 반대로 하급자들 같은 경우 지금 이제 배려 부분에서 나오는 건데 상급자가 새로 들어왔고 하급자들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거기서 업무를 해왔던 사람들입니다. 은연중에 상급자를 배척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어요. 저희 속된 말로 이제 텃세를 부린다 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 같은 경우에서도 서로 갈등이 심화가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과중한 업무 부담. 예를 들어서 공석이 발생이 됐어요. 육아휴직을 간다라던가 아니면 장기적인 출장을 간다라던가 내 업무를 여러 명이 같이 하고 있었는데 한 명이 빠짐으로써 그 부분에 대한 업무가 부담이 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측에서는 어차피 10명이 하던가 9명이 한다고 뭐가 그렇게 힘들어?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나에겐 힘들 수 있겠죠. 그렇다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사측과 같이 협의와 대화를 통해서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모든 건 대화가 기반으로 돼야 된다는 거죠. 자, 직장 내에서 갈등을 해소했을 경우가 무엇이 좋냐면 예전 자료이긴 한데 2015년 자료이긴 한데요. 직장 내에서 인간관계 만족도가 업무에 끼친 영향이 지대합니다. 제가 20년간 사회생활을 하면서 직장 사람들한테 가장 많이 공감을 얻었던 말 중에 하나가 일은 힘들어도 버티지만 사람이 힘들면 못 버티겠다라고 하더라고요. 일은 시간이 가면서 속절이 되고 요령이 생기게 돼요. 근데 매일같이 안 맞는 사람과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은 훨씬 더 힘든 일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업무 강도보다 직장 내의 갈등이 훨씬 더 힘들어요.
그러면 이전의 수직적인 문화보다는 현재는 지금 수평적인 문화들이 더 많이 지금 세대들한테는 다가올 거예요. 그럼 저희도 변화해 가야죠. 이전 조직 문화와 변화하는 현 문화의 차이를 서로 존중해 주셔야 돼요. 그 어린 직원들, 그러니까 20대 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예전 조직 문화가 굉장히 낯설 거예요. 수직적이고 딱딱하고 그런 부분들이 어려울 수가 있는데 그를 따라하는 걸 알아주면 좋을 거고, 그리고 그러한 문화에 익숙해졌던 기존 세대들 같은 경우는 아, 요새 아이들은 이러한 문화들보다는 수평적인 문화가 훨씬 더 편안하구나 라고 서로 이해를 하게 되면 그들이 왜 그렇게 반응을 하는지에 대해서 좀 더 인지하기가 좋으실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되게 단순해요. 경청을 해요. 너 왜 그러니? 라는 거에 대해서 들어보고 아, 그러한 것들이구나. 그래, 너는 그럴 수 있겠지 라고 상대방을 존중을 하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배려를 해주는 거예요. 이 세 가지만 기본으로 해서 대화를 하고 그대로 행동하게 되면 직장 내 갈등 대다수는 해소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직장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직장은 잠시 쉬었다 가는 곳이 아니라 하루에 무려 3분의 1 이상을 보낸 삶의 터전이에요. 3분의 1이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수면 시간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다수일 겁니다. 출퇴근시까지 포함을 해야 되니까요. 그랬으면 조금 더 즐겁고 무언가 성과가 있는 시간을 보내는 게 훨씬 더 좋겠죠. 언제나 노력의 대가는 헛되지 않아요. 어쨌든 급여는 들어오고 돈은 벌 수 있으니까. 직장은 가장 왕성하게 활동할 시절에 돈을 받아가면서 무언가를 배울 수 있는 수련의 장이다 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좋겠죠. 제가 이 교육이라던가 교육 자료를 이렇게 만들거나 강의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저도 직장에서 배우게 되었거든요. 무언가라도 하나라도 배운다면 내 인생에서 남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들을 돈을 받아가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긍정적인 생각을 한다라 그러면 나의 하루가 더 즐거울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직장 예절에 대해 간단하게 교육을 진행했는데 어떠셨나요? 결국 직장 예절이란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며 대화하는 거예요. 당사의 슬로건인 회사와 직원들의 미래 발전은 우리들의 힘으로처럼 함께 나아가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안전보건부 노윤혜 과장이었습니다.